이번 시간에는 강 구조물 가운데 땅속의 메스라는 유류 탱크, 즉 기름 탱크에 대한 부식 문제를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페이지냐 하면은 51페이지 좌측에 밑에 그 좌측 하단에 교과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1996년 1월 25일자 짧은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주유소 탱크 36% 구멍. 여러분, 주유소 탱크는 말씀드린 대로 강구조물입니다. 강구조물. 전 세계적으로 강구조물을 주로 하고 있는데, 땅속에 묻었다. 그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부식 문제 아닙니까? 부식이 된다 하면은 구멍이 난다. 철판이 얇아져서 구멍이 나면 기름이 새기 때문에 미국, 일본, 제가 자꾸 미국, 일본을 예를 드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우리 한국과 거의 위도도 같고 해양성 지구로서 부식 환경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 들지 않고 미국, 일본을 만들고, 또 미국, 일본이 과학계에서 최첨단 과학을 인도하고 있다도 과언이하기 때문에. 자, 미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땅속의 메스라는 기름 탱크에 대해서 어떻게 부식 방지토록 규정이 되어 있느냐 보면은 도장 플러스 음극 방식, 전기 방식이라는 전기 방식. 또 한국에서는 또는 일본에서는 전기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장. 자, 도장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도장이 뭐냐면은 부식 방지에서 부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물과 산소입니다. 물과 산소가 금속에 접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도장. 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도막이 바로 물과 공기를 차단하는 금속에 접촉하는 걸 차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법이 도장이죠. 그것만도 부족하다. 만약 도장이 어디 손상이 생겼다. 거기에서는 집중적으로 구멍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적으로 그런 작은 구멍도 우리가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 따라 음극 방식, 캐소딕 프로텍션, 이걸 법으로 하게끔 설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이게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996년도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한국 규정은 같은 탱크인데도 한국은 도장 플러스 수지 라이닝, 수지 라인이라고 하지 않고 요걸 우리가 명칭은 이중 탱크 구조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잘한다고 이중 탱크 구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서울의 모 대학 환경공학과 그 교수가 중심이 돼서 529개 무작위로 탱크를 우리가 부식 진단을 했어. 그중에 얼마가 부식으로서 구멍이 나서 기름이 얼마나 새느냐 진단을 했다 이겁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진단 결과가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화한 겁니다. 원래 기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신문은 실제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된 사항만 보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탱크에서 진단 결과가 이게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화면에 보면은, 자, 보도 자료는 뭐냐면 29개 탱크에 대해서 진단을 했다. 그 중에서 36.1%가 부식돼서 구멍이 새더라. 기름이 새더라. 그 양이 월간 누수량으로 하니까 드럼수로 했을 때 월간 36.1% 기름 새는 그 탱크에서 549g이 기름이 새더라. 이걸 또 1년간, 연간, 밑에 건 없습니다. 549g 분량이 새더라. 그까지가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 전국에 약 10만 개 탱크에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통계 기법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 기법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우리가 할 때 통계 기법도 거의 우리가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그 자료입니다. 529개 탱크를 무작위로
수요를 측정했다 하면은 그것을 또 10만 개로 펼치게 되면, 확대를 하게 되면 1년에 약 10만 드럼, 10만 드럼. 그러면 1년에 12달이 있으니까 1년에 약 120만, 월 10만 드럼. 그러니까 연간 약 120만 드럼이 샌다는,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기법으로 이 보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기법으로 우리가 전국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1년에 120만 드럼. 현재 우리나라에는 환경부라는 게 있고 환경부에서 여러 환경단체가 있는데 이 문제를 거론하는 단체는 한 번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1년에 120만 드럼이 샌다. 그 다음에 앞에서 신문 보도자료, 그러니까 529개 탱크에서 월간 549개 드럼 분량이 기름이 샌다는 이 자체도 거론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신문을 보고 기준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신문은 사실대로 보도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그 보도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 가운데 1년에 약 120만 드럼 기름이 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환경오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신문 나오고 난 뒤에 이 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건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면은 교과서에서 몇 페이지냐 하면은 10페이지를 보시면은 또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러한 제가 그 당시 요 주유소와 관계된, 이 탱크와 관계된 정부기관이 그때 내무부였습니다. 내무부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이 있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미국 그 설계 기준하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우리가 도장 플러스 음극 방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도장 플러스 수지 라이닝 이중 탱크 구조다.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미국 기준으로 좀 바꾸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0페이지 있는 것은 바로 제가 그 건의한 그 내용입니다. 대정부 그 관련 정부기관에다가 건의했는데 미국은 이런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미국으로 우리가 규정을 좀 바꾸자.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996년도 제가 정부 그 당시 내무부였습니다. 내무부. 제가 건의했더니 당시 고은 내무부 소방과장이 전문했습니다. 소방과장한테 그 제안서를 가지고 갔더니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할 수 없느냐 물었더니 그래, 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장선에서는 이 말도 되지 않겠다 얘기할 좀 것다네. 그래서 위에 내무부 차관한테 갔습니다. 자, 당신들 과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냐 했더니 이제 그 과장이 불려왔습니다. 자, 이 박사님 말이 맞느냐? 맞습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법 바꾸는 게, 규정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법제처를 거쳐야 되고 또 공청회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무부 차관께서 뭐라 했느냐면 법제처 거치고 공청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여의도에서 공청회까지는 제가 했는데 그 이상 그 관련된 모든 기관, 기업체, 주로 주유소가 되겠죠. 주유소지만은 우리 그 앞에 정유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반대를 합니다. 거기서 반대하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언론도 다 통제가 되어버리고 제 얘기는 또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가 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국가적인 문제다 했더니 최근에는 뭐냐면, 최근에도 마찬가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다.
했더니 요즘은 우리는 그 사이에 일본 규정으로 다 바꿨다. 언제 바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어떻게 하냐, 주유소 탱크를 넣는 특별히 또 철근 콘크리트로 격실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탱크를 안에 설치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뭐냐면 지금 잘했다고 보고, 우리가 만약 1996년도 그때 이 보도자료가 나올 때 그때 전국적으로 한 10만 개 탱크를 과연 우리가 그 사이 다 교체를 했을까? 모든 주유소가 다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다 교체를 했을까? 아직까지 저는 했다고 좀 보지 못합니다. 왜? 그 사이 1년에 100만 드럼 기름이 샜다. 그 사실이라면은 얼마나 많이 오염됐을까? 그걸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정부 차원에서 아마 엄청난 공사를 해야 하지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우선적으로 딴 그 무엇을 했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과연 현재 우리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연구하고, 또 우리는 새로운 기법을 또 찾아내야 될 겁니다. 국내에 맞는. 그래서 오늘 교과서에서는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면서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직접 제가 관여해서 제가 직접 진단해서 또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미국 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공청회까지 제가 요구해서 했던 사람으로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한 10,000개가 넘는 주유소가 있고, 그 각 주유소마다 적어도 5, 6개 탱크를 땅속에 묻고 있는데, 과연 물론 문제가 있고 난 뒤에 환경부에서 얘기하던 그 식으로 바꿨다. 일본식으로 다 바꿨다. 자, 그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부실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바꿨을까? 왜 그 이전에는 왜 못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서 우리 그 관련자, 즉 설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모든 사람들이 부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지식을 좀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확인하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미군 부대 탱크에서 약 30% 기름이 샌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계 기준을 가지고 설계했고 또 건설했던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서 과연 문제가 없을까? 신문의 보도자료가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바라기는 그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 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아주 깨끗한 우리가 국토를 물려주려면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일본식으로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과연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방법이냐. 현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하고, 끔찍한 얘기지만은 한번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문제는 누가 해야 되느냐. 부식 문제는 부식 전문가가 반드시 관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하는 과제입니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15분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강의는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